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코치와 함께하는 공기업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자, 이 공기업은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채용에 있어서 절차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이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역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어떠한 범위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지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농산물에 대한 저장과 유통과 이런 시설에 대한 이런 건설적인 측면들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농수산의 유통에 대한 것까지 범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직원 현황을 보면은 788명 정도이고 신연봉은 3,400만 원 정도 되네요. 자, 그럼 설립 목적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을 보면은요, 우리 농수산식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서민들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시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가격에 대한 안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가격 안정과 그다음에 이 농수산식품이 이제 아무래도 농부들이 이렇게 생산물을 했을 때는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냥 유통 단계에서 이제 비싸게 되다 보니 이제 소비자들은 이렇게 비싼 음식들을 이제 소비하게 되는데 유통에 대한, 그래서 요즘에 신유통 이런 말도 있는데요. 유통 개선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수급하는 부분을 안정적으로 시키고 그다음에 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공기업에서는 공익성이라는 부분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공익성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 부분에 대한 향상을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비전은 농수산식품 산업을 이제 이끈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수산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식품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식품 산업은 대략 10년 정도 동안에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쭉 성장 곡선을 타고 있는데요. 대략 1년 정도에 8% 정도 상승세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료 파트라던가 식품 산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계속 발전해 왔는데 좀 아쉽게도 농림 쪽에서는요, 한 2%대밖에는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 식품 이렇게 하면 식품 가공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농림 쪽에서 이렇게 좀 농부들이 이렇게 농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발전하지 못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가치를 보면은요, 긍정적인 사고, 전문 지식, 고객 감동, 상호 신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수 분석도 하시고 추후 이제 기업 분석을 해보시면 나오겠지만 전문 지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산업 자체에서는 식품 자체는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또 소비자들의 입맛도 까다롭고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전문 지식이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 공고 분석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채용의 절차로 두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회계, 전산, 통계, 기록물 관리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채용 절차에서 특이사항을 보면 이제 서류 부분에 있어서는 적부만 보겠다. 그러면 이제 자격 요건이나 이런 사항들이 이제 적부에 이제 적합하면 이제 어느 정도 서류는 이제 합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험에 있어서 이제 서류 심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직업 성격 검사, 직업 기초 능력 검사, 직무 능력 평가.
세 가지의 이런 능력 평가를 이제 보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 중간 단계가 상당히 시험 공부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단계에서는 이제 직업 성격은 적부이지만 나머지는 이제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요소고요. 그 요소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면접 상황인데 면접도 1차 면접과 2차 면접 형태로 해서 직무 능력 면접과 임원 면접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사무직은 이제 이 직무 능력 면접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농업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회화 시험을 같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농수산물을 해외에 수출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회화적인 어떤 부분들이 중요해서 회화 시험을 역량 면접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서류 역시 이제 보신 것 같이 적부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이제 필기 전형에서 이제 직업기초 능력에서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우리가 공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채용 이제 절차나 채용 공고 분석을 해보면 의사소통, 문제해결은 항상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문제해결은 이제 공통점적인 부분이고 역시 자원관리도 이쪽에서도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파악하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조직이해 그래서 회사에 대한 조직적 가치, 회사의 비전, 회사의 경영에 대한 이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총 4가지의 직업기초 능력 필기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직무 능력 면접에서 이제 회화 면접은 총 3가지로요.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3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랑 수출입하고 있는 이제 주요 나라들이 아무래도 영어권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일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수입하는 나라들, 수출한 나라들의 기준해서 이렇게 3가지의 시험 형태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원 자격사항에도 역시 이제 어학 능력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수출이라던가 해외 지사와의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이제 뭐 주요 업무들이 이제 서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소통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회화에 대한 능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대 사항들 여러분들이 좀 하나씩 살펴보시는데요. 역시 외국어 능력이 외국어 능력이 이제 좀 더 우수한 분들에 대한 우대 사항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농업 하면은 그냥 국내 어떤 생각, 수급적인 생각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해외 시장과의 관계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이 영어 능력에 대한, 회화 능력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기술서 중에 이제 수급, 유통, 행정이라는 업무를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급은 이제 수입하는 우리 국내에 있어야 되는 식재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확보돼야 되는데 확보되지 않으면 그걸 빨리 이제 다른 나라에서 갖고 와야 되겠죠. 예전에도 보면 우리 계란이 이렇게 파동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때 계란 이렇게 갖고 오고 했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수급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유통하는 그런 행정 업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직무기술서에 보면은 세 분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데 저는 이제 수급 유통 행정을 선택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른 업무 이해 그리고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수급 유통 행정을 좀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현재 필요로 하는 이제 식재료라던가 이런 식품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내고 알아서 이제 그 산지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통 사업과 산지 유통 조직망을 이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비축을 해서 때로는 우리나라가 올해도 여름에 너무 많이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덥다 보니까 다양한 야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이제 수확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축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비축을 한다던가 또 예산을 관리한다던가 그다음에 직거래적인 어떤 기반들을 구축한다던가 그래서 직거래가 필요한 것들은 중간에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업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유통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보면 유통 원론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것 중에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역학
원론이라던가 이런 것도 아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전자선거래 이런 관련한 이제 학과에서 들은 수업이 있다던가 여러분 교육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과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외부 환경 요소들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외에서 다양한 이제 생산물들에 대한 농산물들에 대한 그런 자원적인 측면이라던가 또 우리나라에 있는 농산물 중에 좀 많이 이제 많이 이렇게 농산물이 저기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 이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로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환경적인 요소에서 분석해서 잘 서로 간에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정보 검색이라던가 회계라던가 아무래도 예산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수반되고 있다. 자, 태도적인 부분에서는 창의적 사고가 이제 첫 번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고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문제적 요소들이나 뭐 좀 더 그 문제를 좀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요소들에서 창의적 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해외적인 측면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태도, 뭐 아까 코어 밸류 핵심 가치 안에서도 긍정적 태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역시 이 직무에서 긍정적 태도와 그다음에 목표 중심적 사고, 그래서 목표를 항상 본인이 책임지고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업무적인 사고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업 분야 총 4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은요. 유통 개선, 수급 안정, 수출 진흥, 식품 산업 육성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뭐 단어를 딱 들어봐도 여러분들 유통 하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런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거죠. 그런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사실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뭐 어떤 농산물을 먹는 데 있어서 많이 먹을 수 없고 충분히 먹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시키고 뭐 문제가 있는 요소들은 개선하고 이런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사이버 거래소 운영을 한다라던가 또 유통 단계에서 혹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 농식품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불공정성을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균형을 맞춰서 해준다던가 산지와 그다음에 생산자와 이 소비자와의 어떤 유통망을 좀 더 최단소화할 수 있도록 유통 조직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도매라던가 농산물 가격 조사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그런 파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 안정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현재 우리가 필요한 이제 농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해외 어느 곳에 그 농산물이 있는지를 이제 발굴해내고 찾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 업무로서 이제 어느 나라에서 있다라고 하면 출하 계약을 이제 한다라던가 하는 출하 계약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 수입 물량이라던가 이제 그거에 대한 판매 관리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정보들, 곡물에 대한 정보들을 잘 분석하고 관리해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그때그때 잘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수급 안정 파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진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에 농산물 중에 이제 조금 더 가공하거나 아니면 이 자체의 제품을 가지고 수출했을 때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해외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하면 좋겠죠. 근데 최근에는 사실 수입된 농산물들을 우리가 좀 많이 이제 접할 수 있는데요. 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야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수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도 하고 수출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나라와 MOU를 맺으면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수출을 서로 이렇게 하자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자주적으로 이제 육성하고 있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 산업 육성.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 산업은 뭐 세계에서 아주 뭐 글로벌 기업에서는 아주 크진 않지만 계속 우리 글로컬 해가지고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 음식들을 이제 세계에서 많이 이제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식품 산업에 대해서 식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개발하고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있는 식재료들이 또 해외 나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식재료들을 이제 국내에 있는 식재료를 활용해서 농산업에 좀 더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식재료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어떤 제품의 특징 중에 우리 전통 발효식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전통 발효식품들에 대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식품 산업을 육성해서 이제 세계에 좀 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 그런 새로운 레시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시해 주기도 하고 새로운 제품들, 음식, 먹거리들 이렇게 정보들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한번 손익계산서를 봤더니요. 2017년 기준 매출액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좀 감소를 했다라고 돼 있고요. 당기 순이익은 작년 대비 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77억 정도의 상승을 했다라는 거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식품에 대한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꾸준히 그래도 증가세에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2018년도 사업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라고 봤을 때 수출에 대한 진흥 사업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둘 수 있습니다. 이제 내수적인 부분에서 식품 산업을 개발하고 육성을 했다면 이것을 이제 해외에 우리나라 식품들을 알리고 그 알린 식품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진흥 사업으로 1,630억 원 정도를 이렇게 비축을 해서 세계로 이제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따른 유통 부분들, 그다음 비축 사업. 비축 사업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제품들을 수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한다. 자, 그러면 최근 뉴스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아까 이제 수출에 대한 지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동남아 할랄 시장 중심지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시장 공략을 했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시장 중에서도요, 한국 농식품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들이 이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중요한 시장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슬람 교도가 61%나 되고 있다라는 곳에서 이제 할랄 시장에 대한 우리 식품들을 이제 같이 접목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이제 국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두면서 이제 같이 공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렇게 수급부터 유통, 그다음에 수출, 그다음에 식품에 대한 농업과의 연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영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경영 관리, 이런 전적인 요소들을 관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선제적인 수급 관리부터 신유통적인 부분들까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 요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과연 어떠한 자기소개서의 문항들을 두고서 채용을 하고자 하는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직업기초 능력 기반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이렇게 제시된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어떠한 문항, 어떠한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고 그 제시된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례로 전개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00자 이내로 이렇게 쓰도록 글자 수를 제시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아는 대로 설명하고 이 중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와 그 이유를 기술해달라라고 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는 회사가 아까 총 4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유통 개선, 뭐 수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다음에 수급에 대한 부분, 이런 요소들을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 중에서 본인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관심만 가지면 안 되겠죠. 그 관심에 따른 업무를 내가 관련성 있게 노력하거나 그걸 경험했거나 하는 부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요. 자, 역시 그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고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지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고 싶은 건데요. 회사에 대한 이해도, 조직 이해 능력을 이제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서요.
이제 해당 공사에 지원하기 위한 동기 부분을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를 쓸 때에는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지목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2018년도 예산 규모 중에서 수출에 대한 예산 규모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비중이 좀 낮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비중을 높게 잡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도를 보인다면 우리 회사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우리 회사를 잘 알고 있구나 라는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사 지원 동기 중에서도 2018년도 사업 비중이 높은 수출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적 사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저는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떤 업무를 하고자 한다. 직무 기술서 중에 여러분들이 내게 맞는 내가 학교 전공 수업이나 경험했던 내용 중에 해당 직무에 적합한 직무를 이제 선택하시게 되겠죠. 그 직무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시를 하되 이 역량을 했더니 어떠한 성과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땡땡땡 공사에 가게 되면 그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문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같이 일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일하다 보면 좀 나랑 뜻이 다르거나 일의 방식이 다르거나 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서 저 사람하고 일하면 불편해, 저 사람하고 일하면 좀 일이 잘 안 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는 뭐 학교야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는 만나지 않으면 되지만 회사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었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일에 대해서 잘 완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뭔가 나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과 어떻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대인관계 능력을 제시하는 그런 문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룬다던가 또 갈등적 구조가 있더라도 그 갈등을 해결해 내간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일에 좀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어떤 적절한 선을 이제 알아간다던가 해서 협상 능력까지 이제 여러분이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공동의 과업 역시 그러니까 함께하는 일을 이제 하나를 제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라던가 공동성을 띠고 있는 그런 과업을 여러분들이 제시하면서 그 구성원들과 이제 과업을 수행하는데 이제 하나가 불통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거나 이런 상황들을 이제 제시해주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소통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이제 협업하는,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의 내용들을 전개해서 결국은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물론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라는 어떤 부분. 그래서 내가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누구로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도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어떤 성격적 유형이 이제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상반성으로 너무 이제 그 사람을 좀 뭔가 나쁘게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또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사람의 행동적 요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좋지 뭐 성격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다른 내면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으니 이제 그런 요소를 좀 살피면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를 이제 보면은요. 본인에게 있어서 절제가 잘 되지 않는 점이 무엇인지 기술하여 보시고 과거의 일을 위하여 어떤 대비책을 발휘하여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네요. 절제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잘하는 거는 뭐 절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부족하거나 못하는 부분은 좀 절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절제라는 요소와 대비책 이렇게 봤을 때 단점과 보완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점, 그 단점은 좀 이렇게 좀 드러내기보다는 좀 숨기고 어떻게 보면 좀 되도록이면 나타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만 어떻게
어느 순간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상황을 제시해 주는데 자기 개발 능력이다라고 저는 포인트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단점을 갖고 있고 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래서 그런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 단점과 보완점, 그것을 극복해서 개선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번부터 2번, 3번 이런 질문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기업에 대한 요소를 이제 물어보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어떤 요소를 물어보고요. 세 번째는 단점이라는 부분에서 자기의 어떤 특성 이런 요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기업에 있어서 그 해당하는 직무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업 이해와 직무 이해.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공동체 하는 것은 대인관계.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 조직에서 모나지 않게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잘 능력들을 개발하도록 하는 자기 관리,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자기소개 문항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소서 문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먹는 거 참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또 일을 하고 또 삶의 어떤 행복도 누리고, 그래서 먹는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의 든든함, 안전함을 주면서도요, 유통을 정말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통과, 그다음에 우리의 식품 산업이 조금 더 세계로 나갈 수 있어서 그런 농수산 식품 산업에 대한 발전적인 부분들을 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동반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식품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갈 때에도 이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먹거리를 보면서 그 나라와 문화를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식품에 대한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다양한 식품,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관심을 많이 꾸준히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더 접근하기 좋은 그런 회사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식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농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민들은 이제 이것을 뭐 이렇게 농작했지만 팔 곳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식품으로서 잘 이렇게 유통의 식재료의 자재가 또 되고 유통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농민과 또 소비자와의 그런 중개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여러분들에게 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식품산업의 계속 발전을 위한 그런 역량 있는 인재분들이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